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간경연의 배종석 국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좀 쇼킹하고 충격적인 얘기를 좀 전달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공문서 유죄 사건이 터졌어요. 그 통신 관련 때문에 터졌는데 아마 이 문제가 아마 사회적으로 또 광명 지역에서 엄청나게 파장을 좀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광명 11구역 그 삼끝대책위원회 이동희 위원장님께서 나와주셨는데요.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물어보는 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그 조합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또 시청자, 광명시청의 또 시청자들분한테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광명 시민 여러분, 광명 11구역 조합원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끝대책위원회 이동입니다. 지금 뭐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아마 이게 뭐 검찰, 경찰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반응이 나왔다는데 이 공문서 유죄 사건의 문제가 이거 진위 여부를 좀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됐는지 그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지난 삼끝대책위원회에서 7월 12일 날 통신 관련해서 그 정보 공개를 했습니다. 조합원 상대로. 그 통신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그 재개발 연합이라고 해서 그때 뭐 여러 사람들이 시위도 했지만은 그 일부분에 통신 관련이 그 포함이 돼 있죠. 그 통신 관련이 그 의문점이 많아서 그 삼끝대책위원회에서도 정보 공개를 한 바 그 서류를 쭉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은 그 서류가 이상한 서류들이 많다. 그래서 검토해서 이상한 서류가 많아서 그 검토를 했는데 그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그 지금 뭐 어제 N업체라고 하죠, 우리가 N업체. 지금 이제 문제되는 거는 그 N업체가 계약서에는 분명히 그 3천만 원으로 계약이 돼 있는데 실제 거래된 거는 4억이 넘는 돈이 나갔어요. 이거에 대한 근거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고 좀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부분에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그 통신 관련하면은 그 제가 그 정보 공개로 받아본 바로는 6개 협의체가 구성이 돼가지고 한 업체에 위임을 모두 해가지고 공사로 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보 공개를 통해서 자료를 다 받아본 결과 뭐 거기에 또 뭐 재화도급식으로 뭐 이렇게 그 연결이 좀 돼 있더라고요. 그게 그 한 군데가 뭐냐면은 그 제2업체, 제2업체가 총괄해서 그 공사를 받아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 총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밑에 N업체라는 데가 그 거금을 받았다는 그 입금을 받았다는 공사비 입금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N업체라는 거는 조합의 게시판에도 나왔듯이 그 제2업체가 총괄해서 그 업체를 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성이 나간다, 공사비가 나간다고 하면은 그 원래 이제 그 조합에서 진영해서 N업체로 나가야 되는데 맨 그 재화도급 업체인 그 N업체한테 직접 돈이 4억이라는 돈이 나갔다는 게 그게 그 가장 큰 의문점이고요. 그 의문점에 그 3천만 원짜리 계약서를 갖고 그 실질적인 공사 금액이 4억이 나갔다. 이런 부분도 많은 그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도 그 이걸 취재하면서 그 N업체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어요. 뭐 제가 보니까 참 의심스러운 부분이 여기서 제가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또 이 업체가 지금 또 없어졌다면서요.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돈을 받아놓고 용역 기간이 남아 있어요. 12월 31일까지. 근데 그 전에 폐업을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도대체 이게 아니 뭐 유령업체도 아니고 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그 부분도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제2업체가 그 제2업체가 공사 기간이 작년 12월 31일까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12월 31일까지 모든 공사 또 뭐 설령 이미 마쳤다 하더라도 그 뒤에 나는 그 하자 부분까지도 모든 걸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N업체라는 데가 돈을 받자마자 곧 폐업을 했다. 그런 게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합의 게시판에 보면은 그게 제2업체, 총괄 제2업체로 그 지금 뭐 모든 거를 지금 그쪽으로 밀어넣어서 좀 말씀을 하시는데 제2업체는 그 통신시설 이설 관리 부분에 있어서 1차적으로 23년도 11월 28일 날 돈이 나갔고요. 24년도 2월 28일 30%가 또 나갔고
10% 남은 10%는 그 2024년 6월 28일. 아 잠깐만 저기 그 위원장님께서 그 저기 나간 돈 그 금액도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그렇게, 예. 얘기해 주시는 게 좋죠. 이게 이제 제2업체가 총 그 공사 금액이 14억 5천입니다. 예. 그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16억이 된 겁니다. 예, 16억이 됐는데 이 계약서에 보시면은 순차적으로 그 기성을 주게 돼 있어요. 공사비를. 예, 공사비를 주게 돼 있죠. 그래서 계약금 10%. 예, 10%. 그러니까 그 다음에 30%, 예. 30%, 10%로 20%를 주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약금은 언제 나갔냐면은 23년도 6월 27일 날 네. 1억 6천이 나갔고요. 1억 6천이요? 예. 그래서 또 2차는 23년도 11월 28일 예. 4억 8천이 나갔고 4억 8천. 24년도 2월 28일 4억 8천. 4억 8천. 24년도 6월 28일 1억 6천. 1억 6천. 그래서 지금 그 잔액 20%가 3억 2천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예. 어떻게 보면 지금 3억 2천 남은 그 제2업체한테 예. 그 N업체를 이쪽으로 좀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닌가. 저희 꼬리 자르기로 갈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3억 2천하고 예. 실질적으로 그 N업체로 나간 4억 4천하고는 또 다시 안 맞아요. 안 맞죠. 조합의 게시판에 얘기하는 그 3억 2천. 근데 그 업체는 또 없어졌고. 그 업체는 아니죠. N업체는 없어졌습니다. 또. N업체는 없어지고 지금 그 총괄이라는 업체가 지금 뭐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뭐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지금 계속 그렇죠.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전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도 상당히 심각성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오늘이죠. 오늘 아마 시에서 반응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 시에서 그 보도대를 뿌려서 이번 뭐 공문서 유죄 사건, 그다음에 또 이와 관련된 11구역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전반적으로 들여본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도 한번 그 내용을 좀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한다면 지금 또 이제 지금 많은 조합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과연 이것만 있겠느냐, 그렇죠?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도 저희는 그렇습니다. 옛날에도 제가 전에도 감사 볼 때 그 조합을 상대로 해서 뭐 자료 요청도 많이 했지만은 자료를 제대로 보여주질 않아요. 내가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될 거라는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예측을 했지만은 과연 이게 계약서부터 지금 뭐 N업체라는 데가 조합하고 계약하는 데 있어서 계약서가 없어요. 이번에 정보 청구한 것 중에. 그러면 설령 3천에 대한 그 계약서가 있다. 그래 허위 문서가 있어요. 그러면 이 허위 문서라는 게 들어왔다 하면은 뭐 그 사람들도 그 당시는 뭐 허위 문서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죠. 그 하도업체가 이제 정상적인 그 저 실적 증명이라 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조합 내에서 이 서류를 누가 검토하고 누가 결정을 내렸느냐. 그렇죠. 그리고 조합 측에서 저희 그 정보 공개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준 준 바로는 거기에 조합의 11구역에 원본 대조필로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러면 뭐 그거 맞네요. 그러니까 이런 그 조합에서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러면 원본 대조필로 해서 저희들한테 보냈다 하면은 분명하게 조합에서 다 검토해서 저희한테 원본 대조필 보낸 거 아닙니까? 참 너무 허술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좀 아까도 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통신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이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조합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것이 2천 건이 넘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 통신, 그다음에 뭐 철거, 폐기물,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뭐 각종 그 공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과연 이것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검토 뭐 이번 일로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진정을 몇 번을 냈습니다. 균형 개발가로. 그래서 광역시청 균형 개발가로 진정을 몇 번 냈고 11구역의 문제점이 이런 문제점이 많다라고 진정을 몇 번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청은 그때마다 무마해서 넘어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 터지리라 생각을 다 했습니다. 저는 예상도 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터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 하면 결국에는 우리 조합원들의 손실입니다. 손실 예방 차원에서 저는 그 조합원들과
옛날에 그 시청에 이제 누차 말씀을 드렸고 진정도 넣고 공문서도 보내고 했는데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런 일이 지금 터지는 이런 상태에서는 조합원들한테 어마어마한 피해를 줬다는 건 광명시청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통신 관련도 저희가 정보통신과에 가서 의뢰를 했지만은 민간기업체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사실 뭐 공사 관계에 있어서는 당연히 하등의 관계는 없죠. 근데 이 도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그렇죠. 거기에 시 땅의 도로에 관을 묻고 땅을 파는데 시청이 관여 안 했다? 이거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기본이에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아니 기본이고 책임을 안 져도 도심 한가운데 땅을 파고 확인을 하고 하는데 그렇죠. 이걸 확인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광명시청이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죠. 근데 지금도 또 논란이 되는 게 예. 뭐 일부 조합원들 또 많은 조합원들이 아마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아마 그 민원이 아마 지금 물밀듯이 지금 밀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요번에 시에서 경찰서에서 그 공문서 위조 사건도 고발이 아니라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뭐 하는 짓거리냐고 또 하시는 조합원들이 또 많으신 것 같아요. 아, 당연합니다. 근데 아까도 또 우리 위원장님이 계셨지만 그 시의 대처가 너무 뒤늦은 게 아니냐. 그 서류까지 더 줬는데 그렇죠. 결국은 지들이 마지못해서 수사 의뢰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조합원님들도 분위기도 한번 좀 전달해 주시죠. 우리 조합원들은 그 진짜 광명시청에 실망을 너무 많이 한 상태고요. 저희가 이거 서류를 의뢰한 게 그 8월 5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부분이다 이거. 그래서 그 회계 담당자도 위조 서류가 아니냐. 거기에는 이런 서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상대방 서류가 이제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나름대로 또 확인을 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해서 조합을 상대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시청은 시청 나름대로 회계과에 그거를 알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합원들이 원하는 거는 수사 의뢰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원인이 누구고 어떤 사람이 누가 어떻게 했는가를 고발을 해서 끝까지 원인 추적을 해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조합원들 재산 손질이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지금 열불 나서 그랬어요. 그거 보면은 공문서 위조된 것도 저 봤는데 거기에 그 시청 희객과의 그 재무관이라고는 직인이 찍혀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직인이 찍혀 있는데 저도 그 직인을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시에서 그 좀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직인을. 그 저는 제가 그 취재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전 두 가지로 봅니다. 누가 위조했다든지 아니면 내부에서 공모도 할 수 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걸 두고 보고 있는데 하여튼 근데 지금 또 문제된 게 3끝에서 또 발견된 게 사실 어떻게 보면 11구역은 아니지만 다른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도 비슷한 위조 위조 의혹이 생기는 또 그게 있나 봐요. 그렇죠? 아마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한번 심층적으로 또 말씀할 기회가 있을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통신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뭐 부실하고 또 허위 공문서가 들어와 있고 제대로 그 검증 안 한 그 우리 조합에 큰 책임이 있고요. 그래서 이 통신 관련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본 바로는 이 통신 관련은 전체적인 광명시 문제입니다. 재개발 문제입니다. 이거 나중에 조사하지 않으면은 광명시청에 제가 경고합니다. 이거 광명시청에서 통신 관로에 대해서 재개발의 그 공사, 서류 모든 것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오. 제가 이거 경고하는 겁니다. 나중에 더 큰 거 터집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저도 제가 이게 뭐 취재하면서 느낀 거지만 그 조합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그 계약 하나하나를 좀 검토하시고 또 검토해서 그걸 결정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조합원 분들의 어떤 재산권 보호도 참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근데 계약이 워낙 많아서 자기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3,200명의 재산을
본인한테 다 위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안일하게 한다는 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감사 볼 때도요. 누차 뭐 여러 말을 물어봤어요. 예?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공사의 진척 관계도 모르고 너무 답답합니다. 저는. 근데 저는 뭐 방송에 우리가 누차 얘기했지만 예. 이 전 조합장님을 비판하는 것보다 네. 이거를 무시하는 조합원들이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그거 옆에서 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분을 두둔하는 분들 네. 또 거기에 무관심하는 조합원들이 네.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삼곳에서 나서서 이렇게 해주는데도 예. 그걸 또 비방하는 분들도 계세요. 참 제가 봐도 참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 욕한다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자기들이 재산권을 지켜주는데 오히려 네, 그거를 예, 비방하는 맞습니다. 사람들이 저는 제가 볼 때는 조합장님보다 예. 그걸 무관심한 조합원들이 더 큰 죄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게시판이라든가 예. 그 조합에 우리 조합에 돼 있는 저 카톡방이라든가 예, 이런 예. 게 그 상끝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비방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은 삼끝은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은 내놓지를 않습니다. 근데 증거를 보여주고 앞에 눈앞에 보여줘도 그런 사람들을 가짜라고 합니다. 하여튼 좀 흥분하지 마시고 화가 나서 흥분하지 마시고 예, 흥분하지 마시고 네. 하여튼 오늘은 통신 네. 관련 또 공문수위죠 이 내용을 좀 나름대로 좀 네. 간략하게 드렸다 봤어요. 예. 또 자세하게 또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텐데 예. 아마 지금 또 경찰 수사를 해서 진행 상이니까 추가적으로 저희 또 그 일간 경인과 또 삼끝대책위원회가 손을 잡고서 이 관면 11구역의 정상화를 위해서 한번 좀 나가 보자고요. 그렇죠? 뭐 힘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예. 뭐 이제 그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은 뭐 조합에서 프레임 씌우는 게 뭐냐 하면은 반대 세력 때문에 맨날 늦는다 그래요. 공사가 늦고 사업이 늦는다. 그러면은 삼끝 대책위원회에서는 모든 진실과 증거 이걸로 해서 확실하게 조합원들한테 재산을 지켜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삼끝 대책위원회에서는 항상 증거 서류가 아니면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합원 재산도 내 재산도 지키지만은 우리 조합원 재산도 지켜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 여기 조합원들 계시지만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쵸. 거짓말하는 거 없으니 다 잘 지켜봐 주시고 응원 좀 해주십시오. 하여튼 지금 재개발이 정상화 네. 늦어진 것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지금 아마 민감하게 작용하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조만간에 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저렇게 치국치국 싸우고 있어요. 예. 만일에 진짜 우려하는 부분이 터진다면은 제가 판단해도 11구역 공사는 중기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국제적으로 큰 이슈화 돼서 문제되면 저는 참 그게 걱정이에요. 아마 그거가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아마 조합원들님들한테 아마 쇼킹하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책임은 제가 봤을 땐 다 모두 조합이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오늘 내용은 우리가 여기까지 좀 하고 추가적으로도 저희도 자세한 내용을 또 이렇게 소개시키고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또 그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까지 해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 뵙기로 하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